파블로 페트리는 단순한 전설이 아닙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수몰된 도시입니다. 해저 바닥에서 고대 그리스의 수중 도시가 발견되었습니다. 거리는 온전하고 건물들은 서 있으며 암벽을 깎아 만든 무덤들도 남아 있습니다. 이곳을 덮고 있는 바닷물의 깊이는 고작 4m에 불과합니다. 로마 제국이 탄생하기 수백 년 전부터 이미 고대 문명이었던 도시 위를 이제는 스노클을 낀 아이조차 유유히 헤엄쳐 다닐 수 있습니다. 이곳은 파블로 페트리입니다. 연구자들이 이 도시에 대해 더 많이 알아낼수록 그 실체는 점점 더 기묘해집니다. 그리스 남부 해안 펠로폰네소스 반도의 바티카만 안쪽 에게해 밑바닥에는 한 도시가 잠들어 있습니다. 단순히 부서진 파편이나 흩어진 기둥 조각들이 아닙니다. 직접 따라 걸을 수 있는 도로, 각각 최대 12개의 방을 갖춘 건물들, 축구장 크기만한 중앙광장, 수로, 종교시설, 직물 작업장, 그리고 수십 개의 무덤까지 갖춘 진짜 도시입니다. 기원전 2800년경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이 유적지는 약 5000년의 역사를 품고 있습니다. 이는 스톤헨지가 세워지기 전 이집트 피라미드 건설이 정점에 달하기 훨씬 전이며 대다수가 떠올리는 고대 그리스의 모습보다도 한참 앞선 시기입니다. 대부분의 정의에 따르면 이곳은 지구상에서 발견된 가장 오래된 수중 도시입니다. 그리고 누군가 그 존재를 알아내기 전까지 3000년 동안 거의 훼손되지 않은 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곳을 다시 발견한 최초의 인물은 도시를 찾던 중조차 아니었습니다. 1967년 영국의 해양학자 니콜라스 플레밍은 항공사진으로 해안선을 조사하던 중 해저에서 기묘한 무언가를 포착했습니다. 자연적인 암석 형상과는 일치하지 않는 일련의 선과 형태들이었습니다. 그는 물속으로 들어갔고 그가 발견한 광경에 그만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이듬해 케임브리지 조사팀이 유적 지도를 제작하기 위해 도착했습니다. 그들의 지도는 가로 약 300m, 세로 150m에 달하는 선사시대 도시 계획을 드러냈습니다. 이는 도심의 여러 블록을 합쳐놓은 듯한 크기로 바닥에 발을 딛고 서면 머리가 수면 위로 나올 만큼 얕은 물속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연구자들은 보존 상태가 비현실적일 만큼 경이롭다고 묘사했습니다. 벽들은 여전히 서 있었고 거리 구획 또한 선명했습니다. 한 평가에 따르면 이곳은 완벽하고 명확하며 지도로 그려낼 수 있는 도시 구조를 갖춘 세계 유일의 수중 도시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곤혹스러운 질문이 생깁니다. 이토록 중요한 유적이 어떻게 30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세상의 눈을 피할 수 있었을까요? 해답은 바로 이 도시가 가라앉은 방식에 숨어 있습니다. 파블로 페트리는 어느 날 갑자기 들이닥친 대참사로 무너진 게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학계는 지진 활동이 빈번한 이 지역의 특성상 반복된 지진과 점진적인 해수면 상승이 맞물리며 지반이 조금씩 내려앉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시는 그렇게 조각조각 바다 밑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격렬한 붕괴가 아닌 완만한 침강이었기에 건축물들의 상당 부분은 산산조각 나는 대신 제 모습을 간직할 수 있었습니다. 유적 위로 쌓인 모래는 침식을 막아주는 보호막이 되었고 바다는 그 유적들을 그 자리에 품어주었습니다. 그렇게 수천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수면 위에서 수많은 제국이 흥망성쇠를 거듭하는 동안 바티카만의 깊은 바닥에서 청동기 시대 도시의 거리는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플레밍의 재발견보다 60년도 더 전인 1904년 이미 누군가 이 유적의 존재를 알아차렸습니다. 그리스의 지질학자 포키온 네그리스가 수중 구조물들을 식별하고 그 존재를 기록했던 것입니다. 그 후 60년 동안 이곳은 사실상 잊혔습니다. 발굴도 조사도 없었습니다. 그저 고대의 유령 도시가 조사를 받지 못한 채 지중해의 얕은 바다에 머물러 있었을 뿐입니다. 2009년 노팅엄 대학교의 고고학자 존 핸더슨이 그리스 수준규물관리국과 협력하여 본격적인 연구에 착수하면서 발견의 규모는 비약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연구팀은 원래 군사용이나 석유 탐사를 위해 개발된 수중 로봇과 음향 소나 기술을 동원해 유적지 전체에 대한 최초의 완전한 3차원 디지털 조사를 수행했습니다. 그 프로젝트 단계 하나만으로도 이전에 알려지지 않았던 9,000제곱미터 규모의 건물들이 지도에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거대한 직사각형 강당과 기록에 없던 거리 전체의 구조물들이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현재까지 기록된 전체 면적은 8만 제곱미터가 넘습니다.
이것은 마을이 아니라 도시입니다. 그곳의 유물들은 단순한 거주 이상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수천 점의 유물이 발굴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기원전 3000년경부터 기원전 1100년 무렵까지 약 2000년에 걸친 인류의 활동을 증명하는 토기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엄청난 양의 뱃을 추가한 곳에 모여 있었는데 이는 파블로 페트리가 단순한 주거지가 아니라 거대한 직물 생산의 중심지였음을 시사합니다. 원자재를 들여오고 완성품을 내보내는 산업. 그것은 곧 무역을 의미하며 무역은 외부 세계와의 연결을 뜻합니다. 여기서부터 정말 흥미로운 수수께끼가 시작됩니다. 연구진은 이곳이 미노아 문명의 크레타와 활발히 교류했다는 증거를 찾아냈습니다. 크레타는 크노소스 궁전을 세우고 미노타우로스 신화를 탄생시킨 곳으로 고대 청동기 지중해에서 가장 앞선 문명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파블로 페트리에서 발견된 물건들과 도자기 양식은 약 200km 떨어진 크레타와의 접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파블로 페트리는 당대 가장 정교한 문명과 연결된 청동기 네트워크의 핵심 거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과연 이곳에는 누가 살았을까요? 이 유적지는 초기 청동기에서 미케네 시대로 넘어가는 전환기를 품고 있습니다. 미케네는 수많은 역사학자가 호메로스의 대서사시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의 실제 배경이 되었다고 믿는 바로 그 문명입니다. 미케네인들은 거대한 성체를 건설한 전사들이자 무역상이었습니다. 이들의 문화는 고정이 그리스 문명보다 1000년이나 앞서 있었습니다. 기원전 1100년경 시작된 이들의 몰락은 고대사에서 여전히 풀리지 않는 중대한 수수께끼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이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던 여러 지중해 문명이 불과 수십 년 사이에 연쇄적으로 무너져 내린 후기 청동기 시대의 붕괴의 일부였습니다. 파블로 페트리의 거주 역사 또한 바로 그 무렵 끝난 것으로 보이며 지진과 침략, 기후 변화, 해수면 상승 등 미케네 세계를 종말로 이끈 거대한 재앙의 소용돌이에 함께 휘말렸습니다. 하지만 파블로 페트리에는 다른 미케네 유적들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곳은 불에 타지 않았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도시가 겪어야 했던 처참한 약탈도 피했습니다. 그저 바다 아래로 가라앉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다른 유적들이 잃어버린 것, 즉 평범한 일상을 고스란히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방을 나누던 벽면은 여전히 온전하고 길은 5000년 전 그 모습 그대로 뻗어 있으며 무덤들 역시 제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곳은 왕을 위해 지어진 궁전이나 성체가 아니라 마을입니다. 마을은 평범한 사람들이 실제로 어떻게 살았는지, 무엇을 만들고 무엇을 믿었는지, 그리고 공간을 어떻게 구성하고 사회 계층을 나누었는지를 보여줍니다. 발견된 두 종류의 무덤인 석실묘와 더 작은 돌널 무덤은 명확한 신분 차이를 나타냅니다. 어떤 이들은 다른 이들보다 더 많은 부와 격식을 갖춰 매장되었습니다. 이 도시에는 계층과 전문성 그리고 산업이 존재했습니다. 모든 면에서 진정한 의미의 문명이었습니다. 이는 결국 이 모든 것의 중심에 있는 질문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왜 더 많은 사람이 이곳에 대해 알지 못할까요? 문화적 중요성 측면에서 파블로 페트리는 매년 수백만 명의 방문객을 끌어모으는 유명 유적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합니다. 이곳은 고정이 아테네의 아크로폴리스보다 2000년 이상 앞서 조성되었습니다. 또한 지중해의 그 어떤 청동기 유적보다도 도시 배치가 더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유적에 드러난 계획 수준은 이곳을 건설한 사람들이 이미 정교한 도시 설계 능력을 이해하고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바다에 삼켜진 고도의 문명으로 처음 묘사된 기원전 4세기의 플라톤의 아틀란티스 신화가 어쩌면 이곳처럼 실제로 수몰된 장소들에 대한 민간의 기억에서 비롯되었을지도 모른다고 조심스럽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증명할 길은 없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이미지가 하나 있습니다. 무역과 산업으로 번창했던 항구 도시가 이제는 배들이 오가는 바다 밑바닥에 고요히 가라앉아 있는 풍경입니다. 오늘날 이 유적지는 매우 실질적인 위협에 처해 있습니다. 바티칸만에 정박하는 상선들이 일으키는 퇴적물은 수천 년을 견뎌온 구조물들을 서서히 손상시키고 있습니다. 대형 선박의 불법 정박은 외래 해양 생물을 유입시키며 약탈 사례도 문서로 기록되었습니다.
1976년부터 수중 고고학 보호구역으로 분류되고 2016년 유네스코 세계기념물 감시 목록에 추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곳을 온전히 보호하려는 의지는 일관되지 않았습니다. 수중 안내판과 가이드가 동행하는 스노클링 경로가 설치된 것은 하나의 시작이지만 이 정도 위상을 가진 유적지의 중요성과 실제 보호 수준 사이의 간극은 여전히 두드러집니다. 현재 파블로 페트리에서 운영되는 가이드 투어는 그 개념 자체가 놀랍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하는 고대 그리스가 시작되기도 전 이미 고대 도시였던 유령 도시 사이를 헤엄쳐 다니는 경험이기 때문입니다. 4m 깊이의 투명한 지중해 바닷속을 들여다보면 도로가 어디로 나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가족들이 살았던 건물, 직공들이 일하던 곳, 그리고 그 중요성을 짐작게 하는 격식을 갖춰 누군가가 묻혔던 무덤 위를 유유유히 떠다닐 수 있습니다. 그 어느 것도 유리 뒤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저 해저에 머물며 바다와 느리게 흐르는 세월의 몸을 맡긴 채 아직 밝혀지지 않은 비밀들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모래와 퇴적물 아래 아직 발굴되지 않은 곳에는 무엇이 더 숨겨져 있을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아직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2009년의 조사가 기존의 지식을 얼마나 확장했는지, 그리고 전 세계 해저 중 제대로 조사된 구역이 고작 1%도 되지 않는다는 연구자들의 추정을 고려하면 파블로 페트리가 이와 같은 유일한 도시라는 생각은 점차 믿기 어려워 보입니다.